네. 경기도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후보자님 일단 후보자로 추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저도 여러 번 해봅니다만은 보통의 후보자님들 답변이 조금 예민한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을 회피하거나 두루뭉술하다고 표현하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그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답변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헌법재판관은 최종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혹은 어떠한 법률이 헌법 체제에 맞는 것이냐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아주 엄중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검증을 할 때는 후보자님들이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 본 위원들이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실 수 있으시겠죠? 네. 후보자는 12월 3일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사실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그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집에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된 것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TV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모든 국민들께서 다 잘 안 들립니다. 네. 그래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대단히 놀랐습니다. 놀랐다는 거 말고 구체적으로 다른 느낌은 또 없었나요? 제 어린 시절에 제가 다닌 고등학교가 고려대학 부근에 있었습니다. 79년에 12.6 사건이 있고 그 이후에 12.12 등 비상계엄이 확대되어서 고려대학교 앞에 장갑차가 있는 장면들, 그런 장면들이 상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버랩 되셨죠. 그런 장면이 오버랩 되셨단 말씀이죠. 네. 당시에 여의도 국회로 달려온 모든 많은 시민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두 다 같은 심정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아픈 기억이었던 광주 민주항쟁부터 그 이전의 아픈 역사를 같이 오버랩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되셨나요? 대단히 놀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계엄법 제2조 2항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때 당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생각하셨나요? 당시 비상계엄의 선포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실체적 또는 절차적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다뤄야 할 탄핵 심판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첫 답변부터 굉장히 애매하게 말씀하시네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당시가 전시 상황이었습니까? 그 점을 포함해서 전시 상황이었습니까?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한 전시 상황이었습니까? 아닙니까? 네,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네.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탄핵 심판의 쟁점에 대해서 아니요, 제가 전시 지금 상황이었습니까? 미리 아니었습니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제가 헌법재판관이 되었을 때 제가 행하는 그 탄핵 심판의 심리나 결정과 관련해서 그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이를 저해서 네, 후보자님. 드리는 말씀이어서 그건 알겠어요. 이를 널리 잠시만요. 제가 질문합니다. 주십시오. 그건 알겠습니다. 전시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 점에 대한 판단도 역시 중요한 쟁점과 관련돼 있어서 당시는 전시 상황도 아니었고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전혀 아니었죠. 그거는 후보자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까지도 이번 계엄에 대해서 이런 죄송합니다. 참 개엄한 상황이었다 이런 식으로까지 놀림의 대상이 되고 있을 정도로 너무나 어이없는 상황이에요. 평생을 교권으로 근무하셨던 분이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시 사변도 아니고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전혀 아니었고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상황도 아니었고 행정과 사법은 원활히 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후보자님께서 지금 답변을 안 하시지만 그런 것으로 생각하실 거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입법부에 대한 활동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이것과 상관없습니다. 입법부에 대해서 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는 계엄 해제와 관련된 입법부의 활동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제한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헌법 제77조 제3항에서도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뿐 국회, 입법부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헌법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조 2항은 행정 사법 기능이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 얘기를 하고 있지 입법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헌법 제70조 제4항, 5항은 계엄을 선포할 때 다 알고 계시죠?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과하도록 돼 있고 국회가 제적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는 대통령이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맞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 활동에서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봐야 되고 오히려 신속히 통보해줘서 국회가 해제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신속히 해제 결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비상계엄을 발령한 상황에서도 국가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누가 들어왔죠? 군인들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들어온 것이 이런 국회 해제 요구를 보장하는 1분 더 드리세요. 국회에 통과하도록 돼 있고 국회가 최종적으로 비상계엄을 통제할 수 있는 즉 해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장했다고 보십니까? 그 당시 통고 등 절차적 요건을 준수했는지 또 말씀하신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온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역시 탄핵 심판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는 역사상 아픈 기억 때문에 비상계엄, 계엄법에 헌법에서부터 국회 해제 요건을 두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최후의 보루로서 저렇게 자의적인 비상계엄을 행사할 때 가장 막을 수 있는 최후에 막을 수 있는 보루로서 국회 해제 요건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것 이것에 대해서 헌법재판 판단하실 때도 엄중히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한영 후보자님. 네. 지금 후보자가 몸을 너무 사리는 것 같아요.